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문화의 심장부로 떠나는 시간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민속신앙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여행자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겨울의 서늘한 기운에 자리를 내어주는 10월 27일. 이 고요한 날짜 속에 단순히 달력의 한 숫자로 볼 수 없는 깊은 의미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고 선조들의 지혜와 경고가 담긴 이 특별한 날에 진정한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왜 이날 특정 행동들이 금기시되고 어떤 의식들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를 보호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10월 27일, 태양력으로는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삶을 지배했던 음력으로는 9번째 달의 7번째 날, 즉 음력 9월 7일 무렵입니다. 이 시기는 만물이 결실을 맺고 곧이어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풍요로웠던 한 해를 갈무리하고 다가올 추위와 부족함에 대비하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였습니다. 농작물은 모두 거두어들이고 집안 곳곳에서는 겨울을 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날의 전통과 금기, 그리고 특별한 의미들이 태동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은 자연과 삶의 터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음력 9월 7일 무렵은 특히 집안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신 지아션, 들깨 마음을 쓰는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은 바로 부엌의 신, 조왕신 사오 왕션입니다. 부엌은 집안의 심장이자 생명의 원천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기에 조왕신은 가족의 건강과 장수, 그리고 집안의 화목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조왕신은 단순히 불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복과 화를 내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선조들은 조왕신께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며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빌었습니다. 또한 집안 전체의 평안을 지키는 성주신 청주신과 집터의 안녕을 관장하는 터주신 터주신에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성주신은 집의 기둥을 지키며 집안의 가장을 보호하고 터주신은 땅의 기운을 다스려 재물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체계적인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던 자연 숭배와 애니미즘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공간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에 겨울을 앞둔 이 시점은 특히 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보호를 구하는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제 부엌의 여신이자 집안의 수호신인 조왕신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하던 시절, 마고 할미라 불리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자비로웠으나 인간 세상의 탐욕과 불화에 깊이 탄식했습니다. 마고 할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인 여사는 유난히 인간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느 해 길고 긴 가뭄과 혹독한 추위가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얼어 죽어갔으며 집안에는 불씨마저 꺼져가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사는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해 어머님하고 할미께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따뜻한 불씨와 풍성한 양식을 지켜주어 그들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나 마고 할미는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산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그녀에게 신성한 불꽃을 부여하며 이르시길, 너는 이제 인간의 부엌에서 불을 지키고 양식을 보살피며 가족의 화목을 돌보는 조왕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존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들의 정성 어린 마음만이 너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사는 인간 세상의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의 가장 깊은 곳, 아궁이 속에 자리 잡고 보이지 않는 불꽃을 지켰습니다. 인간들은 조왕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신기하게도 불씨는 밤새 꺼지지 않았고 적은 양식으로도 온 가족이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여 점차 조왕신의 존재를 잊고 부엌에서 다투고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조왕신은 상심하여 불꽃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불운과 질병이 닥쳤고 양식이 줄어들며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때 한 현명한 할머니가 나타나 부엌의 중요성과 그곳을 지키는 신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부엌 아궁이 옆에 바치며 조왕신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시 조왕신은 온화한 불꽃을 되찾았고 집안에는 평화와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조왕신은 단순히 불의 신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지켜보며 복과 화를 내리는 존재로서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가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둔 이 시기는 조왕신께 더욱 정성을 다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의 온기와 안녕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는 때였습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운명의 징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조들은 자연과 일상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수많은 징후들을 읽어냈습니다. 날씨와 수확의 징후. 이른 서리가 내리면 내년 봄 농사에 좋다. 10월 27일 무렵 이른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선조들은 땅이 일찍 잠들고 충분히 영양을 비축하여 다음 해의 작물들이 더욱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연의 순환이 순조로움을 의미하며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따른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단풍이 오래도록 지지 않으면 겨울이 길고 추울 징조. 이 시기에 단풍이 유난히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다면 이는 혹독하고 긴 겨울이 다가올 것을 예고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무가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잎을 늦게 떨군다고 해석했으며 사람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겨울 준비를 요구하는 자연의 경고였습니다. 까치가 마을에 자주 나타나면 좋은 소식이 오고 검은 까마귀가 울면 불운이 따를 수 있다.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에서 까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풍요와 길조를 의미했습니다. 까치는 행운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을 상징하며 다가올 불운이나 질병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심하게 들어오면 겨울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 집 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은 단순히 추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불길한 기운이 집 안으로 침범하는 징조로 여겨져 가족의 건강이나 재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고 나쁜 기운을 막아야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달무리가 지면 다음 날 비나 눈이 온다. 10월 말에 밤하늘의 달 주변에 둥근 무지개 모양의 테두리, 즉 달무리가 지면 습기가 많다는 증거로 다음 날 비나 눈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겨울을 앞둔 날씨 변화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외출이나 작업 계획에 참고했습니다. 일상과 재물의 징후. 집안에 거미줄이 유난히 많이 생기면 집안에 재물이 모인다. 거미는 예로부터 재물을 불러들이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 집안, 특히 부엌이나 창고에 거미줄이 많다면 이는 다가올 겨울 동안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재물이 쌓일 길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거미줄은 부지런함과 연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이 저절로 떨어져 깨지면 조왕신이 노한 징조이니 조심해야 한다.
부엌은 조왕신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예기치 않게 그릇이 깨지는 것은 조왕신의 분노나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가족의 불화, 질병 또는 재물의 손실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즉시 조왕신께 빌고 조심해야 할 신호였습니다. 길을 가다 붉은 고추를 주우면 재물운이 따르지만 주운 고추를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붉은 고추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주운 고추는 다른 사람의 애군이나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재물운은 따르되 집 안으로 가져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은 취하되 타인의 불운은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꿈을 통한 계시. 이날 밤의 꿈이 전하는 메시지. 선조들은 꿈을 단순한 잠결의 환상이 아니라 미래를 예지하고 신의 계시를 받는 신비로운 통로로 여겼습니다. 10월 27일 밤, 즉 겨울 문턱에서 꾸는 꿈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 재물운이 크게 트이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될 징조입니다. 맑은 물은 순수함과 생명력을 상징하여 모든 근심 걱정이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이 솟아오르거나 넘치는 꿈이라면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나타나 아무 말씀 없이 미소 짓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면 이는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길몽입니다. 조언을 해주시거나 특정한 물건을 주시는 꿈은 앞으로 닥칠 중요한 선택이나 문제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 꿈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상님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꿈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우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이니 각별히 조심하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불은 재물, 번성, 변화를 상징합니다. 집이나 사업장에 불이 크게 나는 꿈은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사업이 크게 번창할 길몽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거나 연기만 자욱한 꿈은 좋지 않은 징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불꽃이 선명하고 따뜻하게 느껴질수록 더욱 좋은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꿈.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징조입니다. 특히 씨앗이나 열매를 받는 꿈은 재물운이나 자손의 번영을 의미하는 매우 좋은 꿈으로 해석됩니다. 동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어떤 동물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호랑이나 용과 같은 영물은 큰 권력이나 명예를, 돼지는 재물과 복을 상징합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친숙한 동물은 새로운 인연이나 가족 구성원의 평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표정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우리 전통에는 서양식 이름 축일 개념은 없지만 이날 태어난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10월 27일, 즉 가을의 마지막 기운과 겨울의 강인함이 교차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적이고 끈기가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강인한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타고난 지략가로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처럼 매사에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절약 정신이 강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소 고집스럽거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따뜻한 정과 깊은 인내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신의 터전과 신념을 지키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비록 서양식 이름 축일은 아니지만 이날의 기운과 잘 어울리는 이름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혜, 지회라는 이름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성품을, 민준, 민준이라는 이름은 민첩하고 뛰어난 재능을 상징하는데, 이날 태어난 이들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수진 시우첸이라는 이름은 빼어난 아름다움과 보배로운 마음을, 현우 센유라는 이름은 어질고 남을 돕는 덕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름들은 이날 태어난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고귀한 가치를 드러낸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중요한 전통과 의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례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삶의 지혜였습니다. 1. 김장. 겨울나기의 생존 지혜이자 공동체의 축제. 이날 무렵 집집마다 가장 분주했던 일은 바로 김장이었습니다. 김장은 단순히 김치 담그기가 아니라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지혜이자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이 담긴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목표. 다가올 겨울 동안 온 가족이 먹을 김치를 대량으로 준비하여 식량 걱정을 덜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품앗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것입니다. 또한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집안의 복을 기원하고 잡귀를 물리친다고 믿었습니다. 필요한 것. 싱싱하고 단단한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새우젓, 멸치액젓, 쪽파, 갓, 미나리 등 다양한 채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무릴 큰 대야와 김치를 담을 옹기, 항아리, 고무장갑과 앞치마.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김장은 보통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해가 질 때까지 온 가족,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이 한데 모여 진행했습니다. 먼저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 숨을 죽이고 그동안 다른 채소들을 손질하여 김칫솔을 만듭니다. 잘 절여진 배추를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 물기를 뺀 후 모두 둘러앉아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김칫솔을 배추 잎 사이사이에 정성껏 버무립니다. 이때 아낙네들은 덕담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의 안녕과 집안의 번영을 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만다라를 그리는 듯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염원과 정성이 모인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간단한 기원문. 김칫솔을 버무리며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기원했습니다. 정성 담아 버무린 김치여, 온 가족의 건강과 복을 지켜다오. 다가올 겨울, 풍요로움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후속 처리. 잘 버무려진 김치는 옹기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아 땅속에 묻거나 요즘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여 겨울 내내 시원하고 맛있게 익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담근 김치는 맛보기 김치라 하여 신선한 돼지고기 수육, 즉 보쌈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웃과 친지들에게 김치를 나누어 주며 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서로의 김치 맛을 칭찬하고 품평하며 겨울을 함께 나눈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2. 조왕신 정화수 징화쇠. 공양. 부엌에 신께 드리는 경건한 마음. 겨울을 앞두고 조왕신께 특별한 정성을 드리는 의례입니다. 조왕신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지키는 중요한 신이므로 그 노여움을 사지 않고 복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목표. 조왕신께 감사를 표하고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 그리고 식량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특히
불의 안전과 관련된 재앙을 막아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필요한 것. 이른 새벽 길어 올린 가장 맑고 깨끗한 정화수, 징화수에 한 그릇, 정갈한 마음.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10월 27일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집안의 가장 깨끗한 사람이 정성껏 길어 올린 정화수를 작은 사발에 담아 부엌의 아궁이 옆이나 가스레인지 등 불을 사용하는 곳 근처에 조용히 놓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혀 3번 절하고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한 기원문. 조왕신이시여, 오늘 이 정화수를 바치오니 부디 흠양하시옵소서. 저희 가족이 다가올 겨울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부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양식이 풍족하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불의 애군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기원문은 조왕신께 올리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가족의 안녕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후속 처리. 정화수는 하루 동안 그 자리에 두어 조왕신께 바친 후 저녁 무렵 집안에 화초에 주거나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 신과 소통하며 정화와 생명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3. 월동 준비와 집안 정리. 불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행위. 김장과 더불어 겨울을 대비하여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를 넘어 복을 부르고 애군을 막는 신성한 의례였습니다. 목표. 추운 겨울 바람과 눈을 막아 가족의 온기를 지키고 집안에 깃든 나쁜 기운이나 잡기를 쫓아내어 평안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것. 튼튼한 빗자루와 걸레, 낡은 천, 창문 틈을 막을 재료, 볏짚, 흙 등, 문풍지, 그리고 가족들의 부지런함과 화합의 마음.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10월 27일 무렵부터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보수합니다. 처마 밑이나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문풍지를 바르고 흙으로 갈라진 틈을 메우며 낡은 지붕을 수리합니다. 집안 내부는 묵은 때를 벗겨내고 구석구석 쓸고 닦아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만듭니다. 특히 안방과 부엌은 더욱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어질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고 손상된 가구나 물건들은 수리하거나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환골탈태, 환구도탈, 즉 낡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간단한 마음가짐. 묵은 먼지 걷어내듯 묵은 애군도 함께 물러가라. 새롭게 단장한 집안에 복과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이처럼 깨끗한 집안은 신들이 편안히 머물고 복을 내려주는 공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후속 처리. 집안 단속이 끝나면 가족들은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다가올 겨울을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정리된 집안은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는 건강한 삶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4. 나눔과 베풀. 덕을 쌓고 복을 기원하는 행위. 겨울을 앞둔 시기는 특히 나눔의 미덕이 강조되는 때였습니다. 넉넉지 않더라도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 덕을 쌓고 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목표. 가난하거나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베풀물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인간의 온정을 잃지 않으려는 선조들의 아름다운 정신을 보여줍니다. 필요한 것.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가을 거디로 수확한 곡식이나 채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김장이 끝난 후 또는 수확한 농작물을 갈무리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가까운 이웃이나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겨울의 주요 식량인 김치는 이웃 간에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한 항아리를 들고 이웃집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정신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간단한 마음가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과 풍요로운 새해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베풀문 곧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으로 믿었기에 인색함은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후속 처리. 나눔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겨울의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눔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자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날의 미식, 겨울을 준비하는 든든한 상차림. 10월 27일 무렵은 겨울을 대비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김장김치가 가장 핵심적인 존재였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가을 제철 식재료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김장김치와 수육, 갓 담근 김치와 따끈하게, 삶은 돼지고기 수육은 김장 당일에 온 가족이 모여 즐기는 별미였습니다.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와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는 한 해의 피로를 잊게 하고 다가올 겨울을 든든하게 맞이할 힘을 주었습니다. 군고구마와 군밤. 쌀쌀한 날씨에 모닥불이나 아궁이에 구워 먹는 달콤한 고구마와 고소한 밤은 겨울밤의 정취를 더하는 간식이자 든든한 식량이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겨울철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곶감과 대추. 가을볕에 잘 말린 곶감은 겨울철 귀한 영양 간식이었고 대추는 약재로도 쓰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달콤함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뿌리채소와 찌개. 무, 토란, 영은 등 땅속에서 영양을 응축한 뿌리채소들은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를 활용한 뜨끈한 국이나 찌개는 몸을 따뜻하게 두고 든든함을 주어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대표적인 겨울철 보양식이었습니다. 이제 선조들이 조심스럽게 피하고자 했던 금기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의 어려움 속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1. 음식 낭비 금지. 겨울의 기근을 부르지 마라. 이날 곡식이나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조상신과 조왕신의 노여움을 사는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겨울은 굶주림이 다가오는 시기였기에 음식 낭비는 단순히 물질적 손실을 넘어 다가올 해의 기근을 자초하는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식량은 생명과 직결되는 신성한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미신적 이유. 음식 속에는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특히 갓 수확한 곡물이나 겨울 준비를 위한 음식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를 낭비하면 조왕신이 크게 노하여 부엌에 복을 내리지 않고 조상신들은 후손의 불경함에 실망하여 가세가 기울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굶주린 잡귀들이 낭비된 음식의 기운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 음식 낭비는 곧 재물의 손실, 가족의 질병, 심지어는 이듬해 흉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거나 집안에 갑작스러운 우환이 닥치는 불운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부엌에서의 다툼 금지. 조왕신의 분노를 사지 마라. 부엌은 조왕신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평하는 행위는 조왕신을 크게 노하게 합니다. 부엌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생명의 공간이자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곳이므로 부정적인 기운으로 더럽히는 것은 엄격히 금기시되었습니다. 미신적 이유. 조왕신은 부엌의 불씨를 지키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 마음을 살피는 존재입니다. 부엌에서 터져나오는 불화와 다툼의 소리는 조왕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신성한 영역을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조왕신이 노하면 부엌의 불씨가 꺼지거나 음식에 애군이 깃들어 가족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결과, 부엌에서의 다툼은 가족 간의 불화를 심화시키고 질병과 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식탁에서 다투면 식량이 줄어들거나 식중독 등 음식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안의 불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남에게 중요한 물건, 빌려주기, 빌리기 금지. 복과 기운을 빼앗기지 마라. 특히 소금, 불씨 또는 김장 도구와 같이 생존과 직결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집안의 복이나 기운을 빼앗기거나 넘겨주는 것으로 여겨져 금기시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겨울을 앞두고 각자의 살림을 단단히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미신적 이유. 소금은 재물과 정화를, 불씨는 생명과 온기를, 김장 도구는 가족의 겨울 식량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물품을 외부인과 주고받는 행위는 집안의 복이나 길한 기운이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반대로 외부의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밤에 빌려주는 것은 귀신에게 길을 터주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과, 중요한 물품을 빌려주면 자신의 복이 타인에게 넘어가 집안이 가난해지거나 우환이 겪게 되고 빌려오면 타인의 불운이나 애군을 함께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재물 손실은 물론 가족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4. 집안일 소홀히 하기 금지. 불운과 잡귀를 불러들이지 마라. 겨울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집안을 어지럽게 두는 것은 불운과 잡귀를 불러들이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집안의 정돈은 곧 마음의 정돈이자 복을 불러들이는 시작이었으며 특히 겨울을 앞두고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미신적 이유. 집안이 더럽고 어지러우면 집안을 지키는 가신들이 불쾌해하여 집을 떠나거나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잡귀나 불길한 기운이 지저분한 공간을 좋아하여 쉽게 드나들며 집안의 불운과 질병을 가져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복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결과, 집안일 소홀은 가족의 건강 악화, 재물 손실,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 등 끊임없는 불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나 질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었고 집안에 우환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5. 아랫사람이나 약한 자를 업신여기기 금지. 덕을 잃고 고립을 자초하지 마라. 특히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복을 깎아내리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눔과 베풀미 강조되는 시기에 인색함은 큰 악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미신적 이유. 타인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는 것은 하늘이 내린 덕목이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를 어기면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자신의 복이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타인을 도운 덕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와 애군을 막아준다고 보았습니다. 인색함은 나중에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과,
타인을 업신여기거나 외면하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불운이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고립 속에 살게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해질녘에 손톱 머리카락 자르기 금지, 영혼의 기운을 잃지 마라. 밤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면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밤에 활동하는 잡귀들이 이를 가져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겨져 금기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일부를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미신적 이유. 손톱과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중요한 일부이자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때 이들을 자르면 우리 몸의 양기가 약해져 귀신이나 요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잘려나간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통해 주술적 행위가 이루어져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과 밤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면 몸의 기운이 약해져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악몽을 꾸거나 불길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하면 영혼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 밤에 휘파람 불기 금지. 불길한 존재를 불러들이지 마라.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나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여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의 고요를 깨는 휘파람 소리는 어둠 속에 잠재된 불길한 존재들을 깨운다고 보았습니다. 미신적 이유. 휘파람 소리는 예로부터 홀령이나 짐승들을 부르는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해가 진 후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 휘파람을 불면 길 잃은 영혼이나 뱀과 같은 위험한 생물들이 소리를 따라 다가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져 귀신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결과 밤에 휘파람을 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원치 않는 귀신 들림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뱀에게 물리거나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집안에 불길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8. 새로운 시작이나 대규모 투자 금지. 겨울의 안정 속에 머물러라. 겨울 문턱에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것을 지키고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투자를 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니라 거두어들이고 보관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미신적 이유. 겨울은 만물이 잠드는 시기이자 에너지를 비축하는 때입니다. 이때 새로운 씨앗을 뿌리거나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무리한 욕심은 겨울의 냉기처럼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이 시기에 시작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고 투자한 재물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안정보다는 혼란과 실패를 불러와 혹독한 겨울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물 손실은 물론 가족의 평화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9. 집 밖에서 불씨 함부로 옮기기 금지. 조왕신의 신성함을 지켜라. 불은 조왕신의 신성한 영역이자 생명의 상징입니다. 불씨를 함부로 다루거나 집 밖으로 쉽게 옮기는 것은 조왕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집안의 옹이나 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여겨져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미신적 이유. 불씨는 생존의 핵심이자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조왕신은 이 불씨를 지키는 신성한 존재였으므로 불씨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조왕신에 대한 불경한 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불씨를 밖으로 내보내면 집안의 재물이 타인에게 흘러나가거나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식어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밤에 불씨를 옮기다가는 잡귀가 그 불빛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불씨를 함부로 옮기다가 불이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고 조왕신의 노여움으로 인해 집안의 불화와 질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물 손실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심한 불운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턴, 무분별한 벌목이나 자연훼손 금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지 마라. 겨울을 앞두고 산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했지만 무분별한 벌목이나 자연훼손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믿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자 신들의 거처였기 때문입니다. 미신적 이유. 산은 산신령의 영역이며 나무와 숲은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거나 산을 훼손하면 산신령이 크게 노하여 산사태나 맹수들의 출몰 또는 흉작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로 결국 인간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산신령의 노여움은 개인이나 마을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돌거나 다음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으며 심하면 마을 전체에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지 않은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27일 겨울 문턱에선 고대 한국의 지혜와 경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조들의 삶 속에 깊이 박혀있던 전통과 금기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절박하고도 현명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